김수종이 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오늘의 이슈. 이종훈의 뉴스 측면 승부. 네, 오늘의 핫이슈 한 가지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남자 오셨습니다. 시사계의 측면 승부사시죠. 이종훈 박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제는 진행을 아주 잘하시던데 매끄럽게. 뭐 얼떨결에 그냥. 얼떨결은 아니죠. 하루 전에 고지가 나갔는데 왜 또 얼떨결을 하십니까? 겸손하시겠다. 오늘 이슈는 뭡니까? 줄자백. 예, 줄자가 100 알리는 게 아니고 네. 노자, 공자, 줄자의 100이 아니고 줄자백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뭘 자백하는 겁니까? 줄줄이. 네. 곽 박사님도 자백하시죠? 어디 다녀오신 겁니까? 그거는 대회비입니다. 네. 이 지금 검찰이 예.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에 국정원 심리전단 외곽팀. 예. 이 지금 재수사를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외곽팀의 팀장들이 네. 최근에 이 검찰 수사받는 과정에서 줄줄이 또 순순히 범행을 지금 인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럽니다. 뭘 인정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자백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네.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네. 예. 국정원의 지시로 사이버 공작 활동했다. 예. 예. 활동비는 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받아서 했다. 네. 썼다. 생활고 때문에 돈을 찔러주니까 어쩔 수 없이 했다. 예. 예. 이런 식으로 아주 순순히 범행을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다 그래요. 그래서 검찰조차도 지금 약간 놀랍다라고 하는 그런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2013년 원세훈 전 원장 첫 기소 당시에만 하더라도 네. 대부분의 관련자들이 부인을 했다는 거죠. 예. 부인으로 일관했는데 이번엔 이렇게 바뀌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뀐 내용은 두 가지 같습니다. 하나는 심리적으로 전향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양심에 찔려서 더 이상 못 살겠다. 이제는 사실을 이야기하겠다. 하는 것과. 네. 두 번째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나왔다. 그래서 이거는 자백하는 것이 형량을 조금이라도 감형받는 게 도움이 된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후자인 것으로 지금 대략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이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TF가 최근에 이제 여러 자료들을 또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검찰에 이 수사를 의뢰하면서 이제 제공을 했는데 네. 거기 보면 뭐 국정원이 작성한 심리전단 업무보고 문건이랄지 네. 또 국정원 부서장 회의 녹취록 같은 것도 있고 또 최근에 이 외곽팀의 그 팀장들 주거지라든가 단체 사무실 압수수색을 또 대거 했잖아요. 네. 예. 그 과정에서 역시 뭐 업무 지시 문건이라든가 뭐 예. 금전 거래 내역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좀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증거들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줄자백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분석이 지금 힘을 얻고 있죠. 이분들이 외곽 조직이라고 하셨는데 국정원 산하 조직인 겁니까? 아니면은 국정원 내부 조직이 아니고 외곽에서 국정원의 팀장들이 관리하던 조직이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뒷부분입니다. 뒷부분입니까? 예, 그러니까 국정원 내부 조직으로 이게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 만들어서 만약에 했다 그러면 이건 더 큰 문제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이거를 공조직이 못하니까 일종의 이제 민간 조직으로 이 역할을 이제 수행하도록 그렇게 한 거죠. 그렇군요. 이게 국정원이 개입한 것은 어쨌든 명확하네요, 그죠? 네, 이번에 이제 그 자백 내용을 보더라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국정원에 지시를 했다. 예. 뭐 국정원에서 돈을 찔러주니까 어쩔 수 없이 했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예.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국정원의 지시를 받아서 했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을 다 인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 지시를 그러면 누가 내렸느냐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이제 그 밝혀내야 될 부분인데 그렇겠죠. 원세훈 전 원장인지 아니면 그 더 윗선이 있는지 그야말로 뭐 청와대 뭐 그 당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부터 시작된 것인지 이게 이제 앞으로 지금 이제 사실은 추가로 밝혀져야 될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설마 대통령이 뭐 국무회의도 아닌 자리에서 국정원 외곽조직 동원해서 저 야당 대선 후보 좀 저 댓글 좀 다세요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 댓글 달아라 뭐 이런 내용의 댓글을 달아라 이런 식으로까지 지시는 구체적으로 안 했을 수 있겠으나 하지만 뭔가 좀 대응책을 좀 마련해서 이 온라인상에서도 좀 뭔가 이렇게 작전을 펼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정도는 얘기는 하실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로 국정에 바쁘시겠네요, 정말.
네. 그 재판부가 변론 제기에 불허했다면서요? 예, 사실은 이제 이런 그 자백들도 있고 또 최근에 이제 압수수색에서 이제 확보한 추가 자료들도 있고 그래서 이걸 이제 그 재판부에 검찰이 제출을 하면서 네. 원세훈 전 원장 지금 파기환송심 마지막 선고만 남겨두고 있잖아요. 네. 내일 이제 선고일인데 예. 변론 제기에 이제 요청을 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좀 더 이렇게 법정에서 논의를 좀 하고 검증할 건 검증을 해서 예. 추가 혐의가 있다면 그것도 적용해서 예. 그렇게 이제 재판을 마무리 짓자 이게 이제 검찰의 입장이었는데 예. 재판부가 일단 그 불허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사건 진행 정도 등에 비추어 변론을 제기해야 할 사유가 소명되지 않았다. 이건 뭐냐면 검찰이 지금 뭐 추가로 여러 가지 자료를 제출하긴 했으나 네. 이것은 아직은 초기 단계의 자료에 불과한 거 아니냐라고 예. 하는 그런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이거 너무 섣부른 판단 아니냐. 그러니까 어차피 재판 한 2년 가까이 끌어왔는데 조금 더 한두 달이라도 시간을 더 갖고 이거 추가 검증을 더 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그 반론 내지 비판론도 지금 없지는 않습니다. 예. 참 우리나라 요즘 사법부가 상당히 바쁜 모습을 보니까는 참 뭐라 그럴까요? 요즘에 검찰이 제일 바쁘죠. 검찰이 제일 바쁘죠. 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청취자가 묻고 박 박사가 전한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박 박사가 꼼꼼하게 읽고 인터뷰에서 대신 질문해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인터뷰 방송은 YTN 라디오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8719번님) MB는 지시하고도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MB가 멘붕이죠. 멘붕의 약자 MB. 신고리 오리코기 공론화위원회가 출범된 지 한 달 만에 울산 지역을 신고리 오리코기 공사 중단 찬반 측 주민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이 탈원전이 맞나요? 안 맞나요? 청취자 여러분, 원자력 발전소 없애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가져가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고리 오리코기 공론화위원회 김지영 위원장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위원장 김지영입니다. 예. 어제 울산 다녀오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어제 상당히 혼란스러웠다고 하는데 현장 가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예, 저희 이번에 이제 공론화 의제 자체가 네.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 원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설 현장 방문을 종전부터 이제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어제는 이제 그 원전 건설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요. 예. 그래서 많은 것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사정이 좀 겹쳐서 생각보다 좀 늦어졌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가기를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걸 발표하기 전에 현장을 먼저 한번 둘러보고 고민을 했다 그러면 발표를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발표를 이 공사 현장을 보시고 난 다음에 탈원전 정책을 발표한다라고 했으면 네. 조금 발표하는데 신중했지 않을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원전은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희가 조금 구분해서 생각해야 될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말씀 주시죠. 예, 공론화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 의제는 네. 그 원전 건설을 계속할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의 문제로 지금 국한돼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 배경에는 탈원전 정책이 배경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네. 따라서 이번에 의제를 논의하면서 탈원전 여부도 물론 논의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직접적인 저희가 결론을 내야 될 사항은 아니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공사 중단 반대하는 측 주민들과 간담회는 몸까지셨죠? 네, 그렇습니다. 안 나오셨습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현장에서 이제 저희한테 조금 저희하고의 간담회 자체를 좀 받아들일 수 없다는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원했던 바대로 간담회는 성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한수원 노조와는 간담회를 가지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노조하고 또 사실은
그 노조하고는 이제 저희가 처음부터 간담회 자체는 예정이 돼 있지 않았고요. 네. 네. 노조 분들이 나름 또 의사 표시를 하는 현장에서 확인은 했습니다. 네. 네. 어떤 대화가 핵심이었다 이렇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그 어제 지역의 관계자분들을 사실은 만나 뵙고 이런 공론화 절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을 좀 여쭙고 듣는 기회를 가지려고 했었습니다. 예. 그게 성사가 되지 않아서 뭐 좀 많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 저희는 이제 그분들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결코 아니고요. 네. 그분들이 이제 공론화 절차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대화를 시작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았습니다만, 네. 저희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계속해서 대화를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도 그런 지적을 했지만 이 공론화위원회의 어떤 법적 지위, 법적 근거 이게 상당히 한때 좀 뭐라 그럴까요? 의문을 받아왔는데 어떻게 공론화위원회의 입장은 어떠신 건지요? 법적인 근거에 대해서. 예, 그 부분을 이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주고 계시고 있고요. 저희도 그런 견해에 대해서는 잘 경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공론화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의견 수렴 절차의 일종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해하기로는 정부가 어떤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이런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 공론화 절차는 이제 조금 독특한 방식으로 합니다. 그 아시다시피 이제 시민 참여형 조사 방식이라고 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참여단을 구성을 하고 이분들이 이제 학습과 토론이라고 하는 숙의 과정을 다 마치고 나서 최종적으로 제시하는 의견을 모으는 그런 절차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성격이 의견 수렴 절차이고 정부가 이제 정책 결정을 하는데 참고하기 위한 절차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공론화위원회가 직접 사안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이제 정부하고 사이에는 그런 역할에 대해서 뚜렷하게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 공론화위원회의 발족과 함께 이런 내용들을 쭉 팔로우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감히 뭐 여쭌다는 게 좀 뭐라 그럴까요? 실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심스럽게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이 있는데요. 그 주민 측 입장에서는 현재 공사 진행률이 한 30%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가 완전히 중단될 경우에는 주민 측 입장에서는 이건 좀 심한 결정 아니냐, 너무 성급한 결정이 아니냐, 뭐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 주민들의 입장뿐만 아니라 이제 건설을 계속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에 서신 분들도 그런 점을 많이 주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사가 완전히 중단된다 그러면 이제 추가적 비용은 세금으로 어떻게 조달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저는 뭐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릴 만큼 많이 알고 있지는 않고요. 상당히 많은 비용이 투입이 된다고 하는 정도는 알고 있고, 그것이 뭐 그 공적인 한수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으로 뒷받침되리라고 짐작은 합니다. 만약에 원전이 폐쇄되면 뭐 흔히들 일반 많은 시민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뭘까요? 전력 수급이라든지 전기요금 인상 이게 불가피하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공론화위원회에서 조금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부분입니까?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일은 이 공론화 절차를 이제 공정하게 설계하고 관리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하고 이제 관련해서 저희가 주로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건설을
중단해야 될지 재개해야 될지 이런 양쪽에 갈라진 의견 중에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른지 이런 데 대한 답을 내는 위치에는 있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저희보다는 그 아까 말씀드린 공론조사에 참가하는 시민 참여단 분들의 역할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 참여단 분들이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을 하느냐가 이제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양쪽 입장을 대표하는 전문가분들이나 또 이해관계인 분들이 그 합숙 토론이라든지 아니면 그 이전의 학습 과정에서 이제 그런 필요한 정보나 지식을 제공하는 데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공론화위원회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만약에 이게 어떤 청문회라든지 예를 들어서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서로 상대방의 다른 의견을 들어서 청취를 한 다음에 백서를 낸다든지 공고안을 내려고 할 때에 위원회의 판단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내용을 청취를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와서 어느 쪽이 유리한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최종 공고안에 의견은 담을 수 있는 부분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공론화위원회가 이제 가장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은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민 참여단이 낸 의견을 토대로 해서 이제 정부에 권고안을 내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런 권고안을 어떤 방식으로 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앞으로 계속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김지영 위원장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공론화위원회가 앞으로 많은 주민분들과 또 한수원 노조분들과의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하셔야 될 중립적 역할과 관리 활동이 상당히 좀 복잡하겠습니다만 매우 위중한 거는 틀림이 없겠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또 많이 여쭤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지영 신고리 오리코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7시 뉴스 듣고 3부로 오겠습니다.